우리 송영길 대표님 얼마나 고생하셨는고 살이 쭉 빠진 느낌입니다. 원래 덩치가 되게 크신 분인데 좀 빠져 보입니다. 네, 오늘 되게 좀 빠져 보입니다.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 대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5선이라는 갈록을 가지고 계시고 인천광역시장도 역임하셔서 또 풍부한 경험, 또 역량도 워낙 뛰어나셔서 또 제1여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참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시험 1승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은행일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의 가오를 지적하면서 강조를 좀 하신 말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에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 정치인들에게 제1의 덕목이 되어야 될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은행일치는 사실 코로나로 이 많은 국민들은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가 좀 끊기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회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쭉 했는데 이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사실 자영업자들입니다.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헌법에도 우리 대표님 워낙 법조인 출신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보상을 해주기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정당들이 민생을 좀 강조하고 좀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은행일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좀 필요한 것은 바로 코로나로 손실을 본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가장 먼저 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런 점에서 은행일치를 강조하신 대표님께서 좀 집권당 대표로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해주십사 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은행일치와 함께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협치를 많이 강조를 그동안 좀 해오셨습니다.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2018년도 당대표 선거 때 당시 공약이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야당과 함께 평화개혁 연대를 제안하셨고 또 일하는 국회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굉장히 힘주어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좀 주장하셨던 분인데 근데 정작 이제 작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또 비례용 위성정당을 또 누구보다 강하게 강조를 하셔서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위성정당 책임을 좀 정의당한테 떠넘기면서 좀 되게 강도 높게 비난을 좀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었고 이번 4.7 보궐선거 때 1년 만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부동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청년을 비롯해서 무주택 시민에게 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게 100% 공급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 3기 신도시부터 그 방향을 분명히 좀 해서 좀 부동산 투기 견제의 의지를 집권여당 대표로서 꼭 좀 보여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먹고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별은 때로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좀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국회에 좀 제출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누구보다 각별한 그 애정을 가져 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저와 정의당 또한 대표께서 강조하신 은행 이치를 좀 기억하면서 민생을 위한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일에는 정의당은 언제든지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정의당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훈 대표님 이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서 당선시키게 노력했던 게 그제 같습니다. 저는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수한 관계입니다. 제가 노동운동 할 때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같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또 저를 지도하기도 했던 분이 노회찬 전 대표님이었고, 우리 김지선 사모님과 또 제 아내와 다 자매처럼 이렇게 서로 집에 와서 자고 가고 라면 끓여 먹고 하기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노회찬 추모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촛불혁명 이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과 함께했던 세력을 함께 잘 연결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든 것 자체가 진보 정당이나 양당제에 갇혀 있는 여러 청년, 여성, 환경, 녹색당 이런 분들의 의석 진출을 도와주려고 했는 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저렇게 위성정당을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그전에는 새누리당이었나? 미래통합당에서 해버린 바람에 이게 양당 간의 대결 구조 속에 휘말려 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 저도 그때 당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또 불가피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심상정 대표님 방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또 우리 배진교 의원님의 강력한 또 제안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주잡하신 손실보상법 문제는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아마 정부 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할 것인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간 왜 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 대상이 된 자영업자 이외에 택시 기사 같은 것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님은 집합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운전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또 여행이나 관광, 호텔 같은 업종들은 집합 금지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반사적 효과로 영업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심사 기준의 소위 균형성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원이 충분하면 뭐라도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대표 어제 당선되고 오늘 첫 일정이라 오늘에는 자세한 정책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오늘 대표님이 주신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제가 당무 보고나 이제 구체적으로 당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 그런 문제는 우리 여야가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이대로 이 구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그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신 차별금지법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원내 상황을 쭉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대표님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